고춧가루를 대기업에 이제 1년간 동일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계약을 해서 연간 이제 동일 가격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의 가격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해의 고추 농사에 따라 가지고 원료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이 지금 농사가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현지의 산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환율 또한 뭐 1130원 하던 게 지금 한 1200원대로 지금 현재 올라가서 수입에 대한 원가 상승이 상당히 돼 있는데 2020년도에 단가 계약을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원가는 100이 올라갔으면은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뭐 100이 올라가도 한 50% 정도밖에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또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에는 또 반대 현상이 나요. 100이 하락해도 50만큼만 하락시켜줘도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년마다 이제 가격 결정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대기업 출신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을 제가 했던 거고요. 원가가 올라도 원가 오르는 요소는 무시. 대기업에 요청하는 가격을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님께서 대기업에 가셨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대기업의 납품회사 사장님이시니까 그게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상근 대표님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으면 똑같은 절차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호간에 납품하는 자와 납품 받으려고 하는 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팽팽히 붙어있는 단계잖아요. 나는 원가가 올랐으니까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달라. 이 사람들은 그게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오른 거다. 요만큼만 올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전제가 뭐겠어요? 서로 그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완전 정보 처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정보. 공급하는 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구매하는 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격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근 대표님이 예를 들면 무슨 뭐 CJ가 됐건 뭐 대상이 됐건 농심이 됐건 고춧가루를 납품하시면은 이상근 대표님이 갖고 계신 고춧가루에 대한 정보의 량이 농심이 됐건 CJ가 됐건 오뚜기가 됐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춧가루의 정보의 량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애 녀석이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책 좀 살게 돈 좀 줘. 그랬더니 애가 막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요거 봐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애가 모르는 얘기를 갖고 와. 엄마, 요번에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로봇이 있대. 이거는 아마존에서 며칠까지만 살 수 있는 건데 가격은 얼마래? 이거 사실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엄마가 갑자기 모르는 정보가 들어오죠. 모르는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할까 말까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빠삭한 정보라면은 야 그거는 아마존 가지 말고 이베이 들어가서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특별하게 만들 로봇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의사결정이 아주 중대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장님이 갖고 계신 정보의 량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정보의 량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런 거를 불완전 정보 처리 시장이라고 그래요. 앞에 것을 완전 정보 처리 시장, 뒤에 것을 불완전 정보 처리 시장.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불완전 정보 처리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정보 처리에 우위를 점해야지 돼요. 이게 협상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장님만이 갖고 있는 고춧가루의 제품의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품에 차별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내가 나이키 처음 볼 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말표랑 기차표랑 왕자표랑 3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차표를 잘 신었었어요. 기차표 검정색 스파이크를 신고 있었는데, 내 기억에 한 6,500원 정도의 한 세트를 샀어. 나이키가 들어오더니 3만 원이래요. 나는 6,500원짜리를 신고 있는데 3만 원짜리 나이키를 신는 거야. 그 나는 무시했어요. 근데 나이키를 신고 온 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원 하겠다. 이유가 뭐냐? 기차표 스파이크는 1,000원인데 나이키 운동화는 가죽이에요. 가죽대 1,000원의 차이야. 근데 가죽대 1,000원의 차이가 6,500원인데 3만 원인지 아니면 6,500원인데 2만 원인지 난 몰라요. 그게 처음 본 거야. 기억나시나요? 하얀색 가죽에다가 빨간색 로고 탁 들어간 나이키 딱 신고 나오니까, 우와! 박음질을 했는데 박음질과 박음질 사이에 가죽의 질감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죽 자른 그 선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드드득 박는데 가죽이 보여. 우리 기차표는 1,000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야, 3만 원 허겄다, 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나도 언젠가 돈을 벌어서 나이키를 신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차이를 줘야지만이 가격의 격차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차표 스파이크에다가 박음질 2바퀴 쳤어요. 더 꼼꼼하게 박음질 쳤어요. 그래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 제한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가격 교섭을 들어오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대기업에서 그 담당자가 되셔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도 그런 오다를 받는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평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남는 건 뭐냐? 그 사람한테 CJ, 대상, 농심, 오뚜기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그 위에 있는 임원한테, 임원님, 이곳의 고춧가루는 2배를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라고 명분거리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제 수업에서 다루는 게, 사람은 지는 전쟁에 나가도 명분 없는 전쟁에는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높은 가격을 쳐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드셔야지 돼요. 그럼 그 명분은 뭐냐? 의사입니다. 제품 차원의 명분, 과정 차원의 명분, 가격 차원의 명분. 이래서 더 비싼 겁니다. 이런 과정을 써서 돈이 더 비싼 겁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줘야지 돼요.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가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누가 올려줍니까? 그걸 만드시기를 보내드려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구구콘이 나왔어요, 구구콘이. 구구콘 다 아시죠? 내가 91년인가 92년인가 구구콘이 나왔어요. 근데 구구콘이 500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500원 아무것도 아닌데 92년에 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브라보콘이 130원 할 때예요. 혜태 브라보콘 이게 130원, 150원 할 때 500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됐다고. 근데 구구콘이 500원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했냐? 마다가스카르산 아몬드, 벨기에 어디산 초콜릿, 어디산 호두가루, 어디산 무슨 첨가류. 그래서 500원입니다. 롯데 구구콘. 그랬더니 사람들이 500원이구나. 다 500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마다가스는 어딘가? 벨기에산 뭐는 잘 모를 때니까 아몬드는 다 그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거기래. 근데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야, 좋은 건가 보다.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여튼 가져오시는 그 고춧가루에 명분을 올려주는 작업을 하셔야지 돼요. 명분을. 그거는 고객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남는 문제는 뭐냐?
그런 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이겠죠. 지금까지 없는 것은 괜찮지만 앞으로도 없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의 파워 게임에서 대기업이 칼자루를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협상이 틀어져서 이상근 대표님께서 납품을 안 해버리면은 이 대표님은 손실이 생기는 거고, 대기업은 딴 사람을 사면 되는 거니까 칼자루는 대기업이 잡고 대표님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꿔야 돼. 칼날을 잡는 관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제품의 속성을 바꿔야 되고 제품에 대한 명분을 바꿔줘야지 돼요. 네? 이게 말하면 되게 쉬운 건데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크건 작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가격 싸움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가야지 돼요. 이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칼자루론입니다. 칼자루론. 칼자루를 잡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칼날을 잡고 있잖아요. 난리를 쳐도 내 손에서 피가 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내가 만든 기준에 대기업이 쫓아오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칼자루를 내가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 문제로 세상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제안한 옵션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옵션을 내가 제안하는 자가 돼야 돼요.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